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카메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캐서린입니다. 오늘 또 카메론 씨가 또 나왔는데 예. 오늘 주제가 줄산 문화거든요. 와. 안 본 사이에 뭐 애기 생겼어요? 아직 얘기 없는데요. 아직 나중에 공부될 것 같아서. 네, 해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되게 열심히 찾아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우리 황인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아기를 엄청 사랑하는 아기반 남자 황인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리한 섹시한 남자. 섹시하진 않습니다. 네, 선생님은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몇 명이나 혹시 받으셨어요? 지금 제가 그래도 하나도 한번 오면서 했는데요. 10,000명은 넘은 것 같고 20,000명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15,000명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줄잖아요, 출산율이. 그래서 이게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예. 15,000명 정도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에 한 4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각 나라 출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기가 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 누나 얘기 들었을 때는 매번 의사 선생님 보러 갈 때 그 줄자로 배둘레를 채서 체크하는 거예요. 네. 줄자 말고 약간 좀 기술을 이용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초음파도 하는데 그 엄마가 제대로 먹는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자, 이 9개월, 20개월 동안 이 정도 살찌면 돼요. 그거는 아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이상 찌면은 그냥 살찌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채는 것 같아요. 영국도 몇 번은 초음파 봤지만 그 중간에 그냥 줄자로 확인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기가 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멕시코는 뭐 초음파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출차 사용하는 거는 사용하는 건 저희는 배웠죠. 사실 이제 초음파로 보면 주수가 몇 주 됐다 딱 나오는데 초음파가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제모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모를 이제 외국에서 잘 안 하죠. 평소에 채모하니까 굳이 불문할 때는 걱정 없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왁싱을 하고 와요, 아예. 제모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제모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좀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진통이 와갖고 막 분만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간호사들이 이제 면도칼로 제모를 하니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미리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 비슷한 게 이제 관장. 왜냐하면 아기가 이제 산도를 따라 내려오잖아요. 근데 변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딱딱해지면 그걸 아기가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장을 확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출산 후에 다들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기가 건강 문제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쭉 엄마랑 같이 있어요. 진짜 빠르게 퇴원해요. 한 6시간에서 24시간 안에 퇴원한다고 들었어요. 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왕 절개 했으니까 좀 더 오래 있어야 했는데 이틀 후에 퇴원하고 그러니까 바로 뭐 일반 생활을 돌아갔어요. 네, 물론 그 엄마를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애기는 익숙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래 있는 게 좀 돈이 드니까. 좀 비싸지 않아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왕 절개 했으니까 총 1,000불 정도였거든요. 아니, 1,000불 아니요. 10,000불이요. 10,000불? 10,000불이었어요. 포함 회사는 60% 냈고 나머지는 누나가 했거든요. 그래서 4,000불 정도. 4,000불. 예. 그날만 출산하기 전에도 병원 갈 때도 뭐 돈도 그거 다 들었고. 비용이잖아요. 영국은 어때요? 영국은 뭐 공공의료니까. 네. 영국에서는 NHS라고 그 맞아요, NHS.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 보건 시설 있는데 진짜 이걸로 하면 다 무료예요. 뭐 임신 중에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케어 다 받을 수 있는데 초음파 조금 더 많이 받고 싶다거나 추가로. 추가로 그런 경우에는 NHS랑 사립병원이랑 약간 믹스 매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사립병원에서 출산하는 사람도 약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호텔식 같은 그런 방이 있고 음식 엄청 맛있대요.
그 혹시 케이트 미들튼 아시죠? 프린세스 예비 왕비? 케이트. 프린세스 케이트도 사립병원에서 출산했다고 해요. 근데 흔하지는 않아요. 나라 사람인데 사립병원에서 나면 되나요? 네? 그 나라의 돈을 받고 있잖아요. 나라의 돈을 받고 사립병원은 사립병원은 돈을 내야 돼요. 그쵸. 비싸요. 그거는 근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그 사람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 케이트 아니에요? 미들튼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조금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거 약간 보안 때문에 거기 갈 수밖에 없다고 나왔어요. 의료보험 보면은 미국과 영국이 딱 중간이 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미국 굉장히 보험 없으면 뭐 어디 갈 때 너무 비싸죠. 아니 보도 돼요? 진짜요. 그 불만도 그렇고 다른 뭐 병원 가야 하는 경우 생기면은 사람들이 완전 파산. 10명 가운데 4명은 이처럼 거액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고 고통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의 니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좀 더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만족하는 게 딱 중간형이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하고 대부분 이제 만족해서 나가죠. 궁금하네요. 비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50 사이 정도 제왕절개 기준으로. 분만은 한 50만 원.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네요.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비용 얼마 정도 되나요? 제 누나가 다니는 직장에서 보험을 받았으면은 4인 가정은 매월 1,000불 정도일 거예요. 천불? 예. 다행히도 천불? 1,000불. 천불이면 뭐 천불에는 100만 원 정도 넘어서. 100만 원 정도예요. 와, 매월. 엄청 네. 세다. 엄청 많더라고요. 다행히도 누나의 남편을 회사에서 그 무료로 보험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진짜 부담이 되더라고요. 큰 부담.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조산사들이 많아요. 병원을 못 가는 사람 또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마을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하고. 근데 영국에서는 아기 태어나서 엄마랑 쭉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이제 신생아실에 가서 일단 아이를 좀 관찰하고요. 신생아실은 어떤 곳이에요, 정확히? 신생아실은 신생아들이 있는 곳이죠. 흔히 말하면. 근데 내가 물어보는 내가 바보야. 전문적인 지식을 그렇지, 그렇지. 알려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보통 신생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강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실 피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 오래 있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빨리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거의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검사들 처음에 나오면 아이가 체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갖고 빨리 엄마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 신생아실이에요. 네. 그러면 아기를 낳고 나서 그 먹는 음식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음식을 먹나요? 봉차랑 일반 토스트를 먹는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토스트? 네, 병원에서 토스트 해주고 맛있겠다. 그렇게 먹다가 이제 그냥 일반 병원 밥을 먹는데 그건 병원마다 맛이랑 퀄리티 되게 다르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우리 저런 거 다 먹고 싶은 거. 진짜 햄버거 뭐 햄버거나 피자나 뭐 다 먹을 수 있어요. 와. 근데 그 수유 아니죠? 아, 수유 모유. 수유인가? 모유. 수유 맞아요? 네, 수유 맞아요. 수유. 무슨 차이예요? 모유는 엄마의 우유를 모유라고 그러고 예. 수유는 먹이는 거를 수유라고 그러고. 예. 동사였어요? 오케이. 수는 그 줄수. 근데 한국은 소울푸드가 있잖아요. 미역국. 미역국. 예, 미역국 드셔보셨어요? 네. 네. 많이 먹었죠. 영국에서 케이트 미들턴 네. 출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서 완전 이렇게 나가서 뭐 서 있는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제 됐잖아요. 하이힐도 신고 말이에요. 풀 세팅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리 엄마 저를 출신했을 때 거의 바로 침대에 옮겼어요. 알아서 일어나서 걷고 어떻게 출산했고. 그걸 알아요? 기억이 나요? 얘기했어요. 그 기억이 날 수가 없는데 기억력이 짱이네. 그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이 사진을? 약간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 예쁘고 단정하게 나와서 어허.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불쌍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진짜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을 텐데
근데 풀 세팅, 뭐 헤어 메이크업 다 맞아. 받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웨이브도 하고 스마일도 하고 불쌍하지 않냐는 사람도 그래야 있었어요. 된다는 게. SNS에서 다른 산모들이 자기의 출산 후 모습을 케이트 미들튼의 모습이랑 비교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각 나라에서는 출산하면 산후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있고 산파가 몇 번 찾아와서 엄마의 건강이랑 아이의 건강을 봐주는 것 같아요. 누나도 혹시 받으셨어요? 이틀 후 퇴원하고 바로 집에 가서 우리 엄마가 가서 뭐 도와주고 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집에서 산후조리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제 사실은 집에서 주로 많이 했죠. 예, 많이 했고 이제 요즘 이제 산후조리원이 생긴 거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네. 이제 90년대 후반쯤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다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많이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노비도 있고 이런 계급 사회잖아요. 한국의 옛날 조선 시대를 보면 그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비가 출산을 하면 100일 동안 일을 못 하게 해줬어요. 너 산후조리해라. 그만큼 굉장히 이제 배려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내려와 갖고 21일간은 정말로 이제 엄마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그랬던 게 이제 산후조리예요. 이제 외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없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포스트파tum 케어 뭐 이 정도 돼야 될 텐데 미국에 가더라도 산후조리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네이밍이 돼갖고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산후조리 원이라는 게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일단 분위기 자체가 너무 편해 보이고 엄마가 비려는 모두 다 지금 거기 있는 거고 애기랑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같이 친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소사이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초등학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니까 또 친해지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근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비용이 이게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150에서 200 정도 2주 기준으로. 그래도 미국보다 싸네. 근데 멕시코 생각해보니까 그 산후조리원 같은 건 없고요. 약간 그냥 일반 스파에서 그러니까 몸 회복하는 정도지만 그게 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패키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하면 우리는 여기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영국은 어떤 식이 혹시 있나요? 영국도 이런 뭐 산후조리원이라는 컨셉 자체가 없어요. 미국이 요즘 생겼더라고요. 캘리포니아, 뉴욕에 있는 뭐 큰 도시에서 생겼다는데 가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제 누나한테 봤을 때도 누가 가?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미국은 개인적인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공동에서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몸이 아프면은 의사 선생님이 엄청 센 진통제 주더라고요. 제 누나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콘이라는 엄청 쓴 약을 이거 사실은 아편 추출물이거든요. 아병꽃으로 쓰는 거면 중독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안 먹었어요. 한국에서 하이드로콘 그거 사용하나요? 안 주죠. 안 주고. 마약성 진통제 자체가 내가 좀 계속해서 찾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아기한테 갈 수 있어서, 예. 우리가 수유할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거의 주지는 않죠. 근데 미국은 진짜 보충제 좋아해요, 사실은. 예. 그런가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보충제를 더 찾아. 병원 가기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면은 올해는 병원에 한번 안 가면 내가 보충제로 좀 버텨야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죠. 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출산할 때 덜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저는 제가 외국인 분만 참 많이 해봤거든요. 네. 경험적으로는 저는 외국 사람들이 더 잘 낳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키와 골반은 비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골반이 큰 그리고 키가 큰 서양 사람들이 저는 더 좀 우세하지 않나.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혹시 선생님은 우리한테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지? 저는 꼭 있는데 언제 결혼들 하실 거예요? 결혼 필수 아니에요. 결혼은 선택이에요. 임신이랑 출산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고민 중이에요. 아니요. 얽매기 싫어요. 저는 솔직히 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도 하고 싶고 가족도 꾸미고 싶어요. 근데 그건 이제 멕시코에서는 아직 대가족, 맞아요. 대가족 맞아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또 다시 우리 고생해 주신 선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다리 연구소 다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역국을 예나 지금이나 지금 나오는 것 같고 맛있죠. 미역국 맛없는 데 없어요. 미역국은 다 맛있어서. 아니 맛없는 미역국도 있어요. 맛없는 미역국도 있어요? 특히 식은 미역국 너무 맛없어요. 맞아. 그 저기 밥 해갖고 리조또처럼 좀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약간 자부심 있으신 것 같아요.